이 세 가지만 잘 체크를 하더라도 경매에서 실패 보는 확률은 좀 줄어든다. 2023년, 2024년도에 경매 시장에 물건이 많이 나올 것 같다. 지금 당장 들어가는 시장은 아니다.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2023년도 대비 한번 해보자는 차원에서 짧은 시간에 핵심 포인트만 짚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경매를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그 부동산의 유권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. 경매를 하고자 하는 물건지 그 주변을 적어도 낮 시간과 밤 시간에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혹은 상업용이라면 상권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. 낮에는 손님이 굉장히 많은데 밤에는 전혀 손님이 없어서 수익이 전혀 안 나는 경우도 있고요. 그 상권이 죽어가는 상권인데 그걸 모르고 들어가서 나중에 경매 받고 나니 재구매 하실 분이 없어서 폭탄을 떠안고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. 낮 시간에는 손님이 없는데 의외로 밤 시간에 엄청나게 손님들이 많아서 장사가 잘 돼서 임대 수익이 잘 나올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. 또 한 가지는 상업용뿐만이 아니라 주거용으로 선택할 때도 그 주변에 학교나 공공시설 혹은 혐오시설이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그 물건지 대상 주변에 요건 해석을 잘 해보셔야 경매에 들어갔을 때 실패를 보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. 두 번째, 경매 물건지의 점유 관계 및 유치권 관계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. 유치권에 있는데 점유가 안 됐을 경우에는 경매를 받기에는 좀 유리할 수 있겠지만 유치권이 없는 상태에서 반대로 점유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오히려 유치권이 있는 상태에서 점유가 안 이루어진 것보다도 더 어렵게 풀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 동향을 좀 봐야 돼요. 정치 기조도 중요하지만 경제 동향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. 주택시장이 빠지고 있는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주택가격이 굉장히 높을 때의 법사가, 낙찰가 기준으로 내가 경매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낙찰 받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주택가격이 굉장히 많이 빠지게 되면 받지 않은만 또 못하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주택가격이 많이 빠지고 있을 때 이때는 경매 시장에 좀 들어가지 않는 게 맞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. 거주 목적이나 미래 가치 투자를 하더라도 실제로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필요는 없겠죠. 그래서 주택 가격이 빠지는 시장에는 좀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. 경매에 들어갈 때는 내가 현찰을 다 갖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경락 자금을 받아서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. 그래서 경락 자금 같은 경우는 경락 물건의 법사가 기준에 80% 많게는 토지 같은 경우는 90%까지도 경락 잔금 대출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금리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. 그래서 경제 동향을 잘 살펴서 들어가야 된다. 이 세 가지만 잘 체크를 하더라도 경매에서 실패 보는 확률은 좀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지역 물건을 경매에 참가하는 게 맞다. 이렇게 봐요. 보통 경매 학원이나 혹은 지인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물건지를 검색하다가 실제로 법사가 기준으로 올라온 게 실제 거래가 기준이라고 판단을 잘못하시는 경우 있어요. 그래서 타 지역의 물건들을 손대는 경우가 있는데요. 이런 경우에는 그 계통으로만 업을 하고 살고자 하시는 분 외에는 일반적인 부분으로는 좀 접근하시는 거를 저는 좀 지향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. 부동산, 경매, 시장은 여러 가지로 복잡성과 다양성이 있지만 내가 가고자 하는 정확한 테마, 상품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이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와 내 거주지 요건지에서 가까운 어떤 대상물을 선택한다면 경매에서 실패해 볼 일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.